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교수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은 저희 CAC 글로벌 서밋 3일차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다이아몬드 교수님과의 대담 자리를 마련하였는데요. 이번 서밋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많은 독자들께서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저서인 총균쇠, 저도 한국의 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라드 다이아몬드이고요. 저는 지리학자이고 UCLA의 교수로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에서 저희 대학 근처에 있는, 대학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저희 집에서 와이프의 서재에서 지금 여러분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19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위기 그리고 변환 이론을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흑사병도 있었고 천연두나 홍역도 있었고 흔히 있었던 전염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치사율은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흑사병이라든가 천연두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된 경우 50%나 사망했었죠. 또 에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률이 80%나 되었으니까 오히려 강도는 좀 더 약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쫙 퍼졌었던 질병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 증기 선박 편으로 옮겨갔던 것이죠. 유럽이 신세계에서 이제 천연두로 옮겨갔는데, 그때는 이미 유럽인들은 유전적으로 좀 이미 겪었었기 때문에 항체가 있었는데 원주민들은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체가 전혀 없죠. 반면 코로나는 전혀 새로운 신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고 항체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노출되고 취약하다라는 면에서는 또 새로운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거래 내역이나 휴대폰 기록, 또 CCTV 등과 같은 정보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위생 지침을 자발적으로 따르면서 코로나를 대처하는 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각국별로 방역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미국은 즉각적이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몇 주 아니면 몇 달의 시간 낭비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탁월한 의료 체계, 무상 의료라거나 이제 이런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심 기반을 이제 녹색화하겠다.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건물 운수송 또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투자를 하여서 2050년까지 제로 탄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환경 악당에서 제 친환경 그린 히로, 이 영웅으로 정말 대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그런 생태 중심의 문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코로나도 새로 생겼는데 기후변화를 해서 예전부터 있었던 질병이지만 예를 들어 열대성 지역에만 있었던 열대성 질환이 지구온난화를 해서 다른 온대 지역 등으로도 퍼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퍼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그런 질병, 전염병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새로 생기는데요. 동물성 질환에서 옮겨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지난 8년간 나무를 새로이 2,500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3,000만 그루를 심는 것인데요. 가능한 한 많은 지역을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인간 안보를 위해서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감염병으로 인해서 언제든 경제가 멈출 수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안전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서 바로 이러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 항체를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미국인들이, 일부 계층이 치명률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집단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원주민들, 그리고 또 유럽계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치명률이 좀 낮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건강 상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요. 부자인 미국인들이 스스로 위험을 느끼게 될 때 가난한 미국인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불평등이 있고, 그리고 또 부유국가, 빈곤한 국가들 사이에서 불평등도 있지만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또 경제활동을 봉쇄하지 않고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생활 속 방역을 실험하고 있는데요. 정말 일상생활을 지속을 하면서 또 이 전염성 질병을 또 동시에 통제하는 그런 몇 안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도시는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특히 이제 서울과 같은 대도시들은 특히 더 이런 전염병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꾀해야 할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경쟁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글로벌 문제들도 글로벌 해법이 필요한 것이죠. 기후변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나라가 역사를 활용을 하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높은 고속 성장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전 세계의 모범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셨듯이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배에 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회에서 교수님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에게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제가 UCLA에서 세계 지리학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제가 항상 또 한글을 씁니다. 저희 수업에 한국 학생들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 나와서 제가 한글을 쓴 거를 꼭 고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한글을 좀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